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앉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대했는데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게스트입니다. 여기 같이 듣고 있을게요. 저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아니요. 제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이기는 사람 마음대로. 네, 저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가위바위보에 따라서 자리에 앉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신 소감 그리고 영화 개봉하고 난 이후로 관객분들 만나는 자리 하나하나 소개하실 텐데 오늘 인사 말씀 전해서 한 분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우정이라는 영화를 만든 정혜이라고 합니다. 평일 늦은 시간에 시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언니우정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관객으로서 찾아온 배우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우정에서 기정 역할 맡은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우정에서 희순이 역을 맡은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우정에서 유정 연기한 박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거부터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박영 배우님하고는 안나에서 같이 연기하셨고 우리 감독님하고는 이제 한참 친해지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김준현 배우님이 영화가 좋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았던 점을 또 얘기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게 이 영화의 주제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되게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은 영화였어요. 궁금해 하자라고 어찌 보면 이렇게 제안하는 것 같은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에 대해서도 더 궁금해졌고 왜냐면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의 시선과 그 마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배우님께서 그 영화 보내줬고 또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있고 그러면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메모도 하시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니 입장으로는 무슨 메모가 적혀 있는지 일단 또 찬찬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배우님이랑 똑같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가 전하는 마음을 더 느낄수록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또 같이 여쭤보고 또 객석에도 마이크 드릴 건데 먼저 감독님한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는 것으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독님 누님이 그 조카를 잉태하고 낳으시면서 가족분들 전체가 다 이제 그걸로 돈독해지는 경험을 하시면서 새 생명이 가족을 되게 이렇게 단란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근데 뉴스로 영화 유기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좀 가족의 의미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구성하실 때 기정이 자기가 갓난아기를 학교에 버렸다라는 거를 뜻밖의 접하게 되는 이제 가족이 언니 유정인 거고 그게 제목에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언니 유정이라고 밝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끝까지 그게 되게 의미 깊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게 엄마였을 수도 있고 관계가 소원한 아빠였을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 뭐 오빠 누나일 수도 있는 다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왜 딱 언니 유정이라고 한 걸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유정이 맨 첫 장면에 간호사로 일하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 유정이 간호사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그 이제 뭔가 제가 시나리오 쓰려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그 배우분들의 직업이나 캐릭터 같은 거를 이제 떠올리거나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누나가 출산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사실 저희 누나가 여기 수진 환자처럼 그 북한을 낳을 때 임신 중독증이라는 그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같이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응급실에 가서 면회를 하는 누구나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이 참 저랑은 전혀 별개의 세상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참 값진 경험이구나. 제가 아직 저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감히 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그리고 한편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좀 너무 아이러니한 일들이 보여가지고 그 뱃속에서 있는 아이의 인간의 존재 의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이번에 있는 누나를 보면서 간호사분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정말 뭔가 헌신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직업군이잖아요. 언니나 동생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간호사의 모습에서 언니랑 관계가 떠오르네요. 보호자,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겹쳐 보인다.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이유, 저만의 해석은 뭐였냐면은 유정이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없이 자랐다는 면에서는 기정과 똑같은 사춘기를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정이의 입장과 기정이를 돌봐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어른 사이에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나는 근데 그게 너무 그 영화에서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독님도 이제 젊은 감독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히 가족에서 돌보지 못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점뿐만 아니라 사회나 조직도 다 그 사람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주 기성세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젊은 어른 세대, 젊은 어른이 나도 똑같이 돌봄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내 바로 다음 세대 10대 청소년에게 똑같은 외로움을 주지 않겠다고 젊은 어른으로서 좀 다짐을 하는 것 같은 영화.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라는 말이 진짜 많은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게 감독님으로서도 어떤 마음가짐이 담긴 영화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맨 뒤에 크레딧 올라갈 때도 그 윤색 크레딧에 박예영 배우님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단편 영화부터 같이 하셔가지고 이 영화를 구상을 한 2019년부터 하셨는데 그때부터 유정역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영화 얘기를 긴밀히 상의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언니 유정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박 배우님의 지분이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착이 크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단 제일 먼저 그 간호사 장면으로 일하실 때 나오는 첫인상에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간호사로 하루 이틀 일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보이는 게 그 간호사가 그 사람이 무뚝뚝하고 불친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환자들을 수년간 다루다 보니까 적정한 거리 두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환자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라는 걸 너무 알고 그래가지고 그 태도가 너무 프로페셔널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 얼마나 애착이 크신지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태도 같은 거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의 유정이 되는 데까지 이런 사람을 만들 때까지 배우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이 어떤 인물이라고 최종적으로 생각하셨는지까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윤색에 올라가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윤색에 올릴 거니까라던가 내가 시나리오를 좀 같이 쓸 거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이미 충분히 너무 좋은 시나리오였고 이제 연기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쭉 덜 읽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배우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설처럼 처음에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대사도 한번 읊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감정선이 좀 튄다고 느껴지거나 뭐 대사들이 조금 이 타이밍 같은 게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 감독님께 아이디어를 내보고 감독님들은 워낙 큰 틀을 계속 처음부터 해오시니까 놓쳤던 것 같은 거라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수용을 해주시는 과정들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은 사실 소재 자체가 주제가 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뭔가 그 소재에 매몰되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의 의견을 많이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어 선택이라던가 뉘앙스 하나에도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소재가 조금 그럴 수 있어서 뭔가 대사를 할 때 비슷한 뜻인데도 뉘앙스 하나로 되게 장면이 하나가 달라지는 느낌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여가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의 그 직업적 태도 같은 거는 어떻게 그렇게 연기하시나요? 근데 그냥 칭찬 감사합니다. 간호사 분들을 따로 연구를 하는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저도 병원에 자주 가고 가족 때문에도 가고 거기서 오는 어떤 디폴트 되는 그런 값이 있잖아요. 근데 느껴진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친절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감정적이지 않게 안심시킨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기정이 일이 초반에 터지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는 간호사가 어쨌다 저쨌다 할 틈이 없이 그냥 기정이 언니로서 좀 메말라 있고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자연 바라드는 박수 너무 좋아합니다. 박수. 칠거는 크게.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작비 같은 거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모든 인물이 얼마나 그 심리 감정선이 쉽지가 않고 되게 진짜 미묘한 역할들이잖아요. 근데 박예호 배우님은 유정 역에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셨는데 기정과 희진을 만드는 작업이 생각보다 촬영 2달 전에 극적으로 두 배우님을 만나서 촬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명처럼 만났다고 들었는데 제가 또 듣다 보니까 감독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고백한 건데 너무 이제 일정도 빠듯하고 막 이러니까 그 장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리가 어렵습니까? 근데 기정이하고 희진이의 다 내일 찍을 장면에 대한 어떤 감정 같은 거를 그 전날 그렇게 문자로 감독님이 두 배우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 두 배우님이 그것만 보고도 되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다음날 와서 그 연기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쉽지 않은 역할을 문자로 소통하면서 연기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연기를 한 것인지부터 일단 여쭤보려고 지금. 일단 현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감독님과 저희 배우분들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전날 이제 조금 정리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네. 요점 정리. 좀 약간 그래도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점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서 현장에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감독님이 기정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 중에 문자로 왔던 것 중에 네. 아니 근데 어떠셨어요? 이 문자로 감독님이 요점 정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저는 좋았어요. 뭔가 전에 이제 만나면서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서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다 같이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날 씬이 어떻게 보면 촬영은 흐름대로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장소 섭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감정 상태도 그렇고 내용 상태도 뒤죽박죽 왔다 갔다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다음날 찍는 씬들에 대해서 좀 더 상기시켜 주시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정리해 주셔서 오히려 더 배우로서는 편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내일 이거 찍을 거니까 이때쯤 문자 오겠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그랬나요? 전보다는 끝나고 나서도 사실 감독님께서 쉬는 날이나 이럴 때 전화 주셨었거든요. 그때 찍었던 씬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 나 잘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앞으로도 감독님 믿으면서 함께 만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저는 핸드폰을 자주 안 바꿔가지고 카카오톡에 다 지금 있어요? 올려보면은 있더라고요. 촬영 때 저희가 2년 전에 찍었는데 그래서 배우님들이랑 평상시에도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니까 이제 이번에 개봉한다고 하면서 막 올려봤는데 내가 도대체 이거를 촬영 전날에 이 배우님한테 왜 보냈지? 막 이런 이불킥을 엄청 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준한 배우님이 계시니까 그러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다른 만약 아니면 다른 감독들이 워낙 많은 작품을 하셨으니까 다른 감독님들이 그래서 뭐 어떠셨을 것 같은 건지 그걸 저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또 다른 배우님들 나도 물어보려고 그래. 진짜? 예. 아니 뭐가 네. 배우님이 문자로 다음날 촬영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 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요? 근데 물론 그런 적은 없으셨고 보통은 제가 질문을 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감독님이 먼저 이렇게 듣는 경험은 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러니까 섬세하신 것 같아요. 꼼꼼하고 섬세하고 그게 영화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마지막 후반 작업에서도 어떤 선택을 했는지들이 다 보이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던져주는 그 메시지랑 또 다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이 있겠구나 이 사람 삶에 있어서도 되게 이렇게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GV에서였나요? 이 와이어리스에서 배우들이 심장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엄청 많이 하신 되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시는데 진짜 다른 감독님들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뮤직 하나요? 아예 또 좋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두 배우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는 우리는 유정을 따라서 이 영화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유정의 심정이나 이런 것도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김수현 배우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정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만들죠. 근데 그 유정을 따라가는 길에 그 기정과 희진이 지금 무슨 마음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정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우님들이 연기를 채워줘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게 이제 아무리 감독님이 정말 일전적으로 문제를 주신다고 해도 또 배우님들도 이게 정말 쉬운 역이 아니고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카메라 앞에서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느끼는 어려운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오롯이 어쨌든 어떤 사람일 거고 어떤 마음일 거야, 지금 무슨 심리일 거야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어떤 방향을 잡는 인물의 결을 잡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시는지 궁금해요. 기정이와 희진이 당시. 네, 저는 기정이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는 친구지만 내면에는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기정이가 자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내면에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마음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기정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기정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자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 보이는 이면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현장에 갔었고 그런 언니의 그런 태도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정이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희진이도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상에서는 많은 서사가 담겨져 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나와 있는 상에서 희진이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서사들을 만들어가면서 희진이랑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도 얘기하면서 그리고 희진이란 친구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나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겁도 많이 났을 거고 사실 도움도 많이 필요해서 어른들을 찾으러 다니고 그런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정이를 만나던가 어른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희진이의 감정은 어른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대사 내에서 그리고 눈빛에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준환 배우님 연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연기로 놀라웠습니다. 모든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그 작품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다 느껴졌어요. 그랬었고 뭐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진짜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배우한테 있어서 말하자면 이걸 담고 있는데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를 배우가 연기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담대하게 뭔가 담대한 선택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들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뭐랄까요? 왜 배우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왠지 표현 안 해주면 너무 관객들이 너무 모를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해서 사실은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선택보다도 좀 더 드러내는 어떤 선택들도 하게 되고 겁이 나서 그런 선택들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런 것들이 되게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넘치지가 않죠. 너무 뭐 넘치지 않기도 하면서도 너무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너무 와닿는 선택들인 거죠. 그것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표현됐는지를 너무 알 것 같고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란 걸 배우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 대단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게 약간 어느 한두 배우가 그렇게 하는 게 와닿는 게 아니고 영화의 모든 배우가 그 영화의 태도를 한결같이 지키면서 영화의 그 공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압축해가고 있다는 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거는 감독님이 잘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그 작품 내에 모든 배우가 다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거는 감독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캐스팅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캐스팅을 그렇게 한 것과 더해서 그런 마지막 후반적으로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선택을 하신 거니까 감독님이 참 대단한 어떤 섬세함을 가졌다라는. 근데 제가 오늘바로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배우님과도 인연이 있으신 그 이준익 감독님 제가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듣다가 너무 재미있었던 게 이준익 감독님도 너무 그 되게 캐스팅에 잘 하는데 이준익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캐스팅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가지고 저 대학원에서 특강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준익 감독님이 그때 일단 좋은 주인공 배우 한 명을 딱 잡아서 그 배우한테 야, 이 역할 할 사람 없냐? 저 역할 할 사람 없냐? 이렇게 네, 약간 뭐라 그러죠? 제가 정말 이렇게 들었어요. 네, 이렇게 그 배우분들의 추천을 듣고 네, 일단 주인공 한 명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은 네가 주인공인데 이거 할 만한 친구 없니? 저거 할 만한 친구 없니? 엄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배우분들이 그 캐릭터를 자신의 캐릭터뿐만이 아니고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 생각해 주시면서 본인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배우님들한테 많이 의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연이 있으셨어요? 전에 작업을 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한혜인 배우님이 우정 출연으로 해주셨는데 제가 박예영 배우님을 붙잡고 평상시 좋아하는 배우 중에 했지만 박예영 배우님을 붙잡고 이준익 감독님 된 것처럼 저 동생분들 두 분 구하기도 너무 머리가 터지겠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 준환 배우님과도 인연이 있으신 이창훈 배우님도 나오시거든요. 정치하게 항상 그분도 이제 박영 배우님한테 예영 배우님 왜냐하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우와 모든 상황을 만나는 캐릭터가 유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속으로는 저는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 생각해 주세요지만 이제 겉으로는 함께 하시는 게 이왕이면 이제 더 좋은 분들을 떠올리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애둘러 말하면서 그렇게 좋은 배우님들은 항상 제가 막 몰래 흠모하고 있거든요. 김준환 배우님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이제 인연이 없을 때부터 너무 작품에 나오는 거 응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게 선뜻 해준다고 부탁을 드려서 막 해주셔가지고 믿기지가 않고 좋은 배우님들은 배우님들끼리 친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에서 또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역시 좋은 배우님들끼리 하시는구나 박영선이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다. 이 피라미드의 중심을 이 영화를 이끌어간 조직이 잘 됐어. 그걸 책임과 보람과 기쁨을 느끼실 것 같고. 제가 좀 이야기를 꺼내본 배우는 사실 한혜인 배우분이 친구긴 한데 단편 영화에도 같이 나왔어서 한혜인 배우 어떠세요?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제가 이제 혜인아 자니? 이러면서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읽어가지고 또 좋게 봐줘서 해줘서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고 수진이랑 만나는 장면들을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많이 애정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혜인 배우한테도 참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이창훈 배우님은 사실 만나뵌 적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그 친구가 단편 영화 찍을 때 스크립터로 불려가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 배우님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 추워서 다들 마스크 끼고 막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했어서 모르셨겠지만 그 형사를 찾는데 또 막 고군분투를 하고 계셔서 감독님이 혹시 이 배우분 알아요? 하고 감독님한테 여쭤봤는데 근데 아마 너무 바쁘셔서 어떠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뭐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또 연이 닿아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려서 된 건 맞지만 그게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네,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진짜 다 너무 한 분 한 분 다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보는데 너무 황홀했고 근데 그 배우님께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딱 김준환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화는 친절하게 보는 내내 모든 감정이나 이런 거를 그 관객들한테 설명하듯이 가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약간 흐름을 그냥 유정의 어깨에 타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정이가 내가 딱 그게 중심을 잡고 줄기가 돼서 관객들을 등에 업고 가는데 이런 약간 친절하지 않지만 계속 나와 함께 가게 만드는 어떤 힘 같은 걸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일종의 부담 아니면 책임감 연기에 대한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동안에 했던 작품들은 제가 요즘에 쓰는 예시인데 울타리가 이렇게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하고 뚝딱뚝딱 프리 과정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던져진 내가 촬영 동안에 좀 뛰어놀고 넘어져 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연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엄니유정은 그 과정이 좀 돌이켜보니까 울타리가 되게 직선으로 길게 넓지 않게 쭉 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작품들보다 애드립도 현저히 적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 선택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 울타리가 깨져버릴 것 같고 넘어가져 버릴 것 같고 이걸 잃어버리면 방향이 갑자기 달라질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엄청 세밀하게 조금 다가가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예를 들면 차라리 되게 장르적 선택을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 의혹과 의심 사이에 그런 긴장을 타면서 가는 힘이 분명하다고 느꼈을 텐데 사실 이 영화의 중점이 진실을 밝히고 미스터리를 풀어내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인물들이 어떤 관계가 되고 더 진심을 소통하는지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히려 장르에 기대지 않고 이 연기와 오히려 인물의 감정에 오롯이 이제 집중하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그런 선택에 대한 느낌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에 약간 감동을 좀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본 지금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약간 이거는 그 이하은 배우님께 기정의 이야기를 이제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영화 이제 마지막에 보여진 장면이 사실이라면 기정은 왜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자백을 했고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저는 되게 복잡한 내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정이는 굉장히 표현을 잘 서툰 친구고 말도 잘 안 하는 친구지만 그만큼 더 내면에는 더 감정 기복도 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희진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중요한 그런 관계도 있고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고 또 어떤 자신의 그 18살이라는 그 격동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저에는 정말 가족의 안정감에 대한 결핍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언니랑 저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결핍들이 되게 총동원해서 어떤 충동적인 우발적인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끝없는 그 밑에 깔린 흔들림 같은 게 좀 보여서 더 그 장면들이 좀 불안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고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서 영화를 다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김희경 배우님께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정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그럼 이 모든 사건을 대하는 희진이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다면 한 6개월 전부터 약간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근데 그날의 현장에는 같이 있었고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친구가 정말 궁금하게 왜 그런 자기 대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까지 말을 안 하고 근데 막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일단 정말 희진이가 기정이랑 뭐 6개월 전까지 친했다고 하잖아요. 유정이한테, 언니한테. 사실 희진이라는 친구를 소설을 만들었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나 그리고 외동딸이기도 하고 되게 어릴 때부터 그 사랑에 대한 결핍도 있고 어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을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희진이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큰일이었는데 그 큰일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누구도 사실은 믿지 못하고 기대지 못하니까 혼자 떠안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정이라는 이 친구가 희진이한테는 제일 소중하고 제일 가까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정이한테는 임신했던 사실을 얘기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사실 희진이가 저는 기정이한테만큼은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화장실에서도 기정이가 정말 우연치 않게 화장실에 온 게 아니고 희진이가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니까 기정이한테만큼은 연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백을 했을 때 너무나도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째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기정이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얼른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기정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나한테까지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을 테고 그리고 희진이가 기정이의 대변인으로서 또 유정이나 어른분들에게 요청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유정이라는 기정의 친언니가 있으니까 기정이를 대신해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희진이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영화의 용기 있는 선택이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기정이가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의심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의심을 품고 있는 유정이한테 그 희진이가 그 중요한 건 왜 그러했느냐다 그리고 언니 동생에 대해서 진짜 모른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이제 상기를 시키는 존재죠. 그러면서 유정이도 내가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게 기정이를 단순히 경찰서 밖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기정이에게 네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고 외로이 두지 않는다는 거. 내가 네 언니로서 네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로 이제 딱 방향을 잡고 그것과 동시에 영화도 미스터리로서 이제 그 진실을 밝혀주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깨달음을 보여주고 진심을 보여주는 걸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영화가 이렇게 잘 나오고 그게 이제 가슴으로 전해지니까 아 근데 너무 색다르면서 아름다운 결말이다 이러지 이걸 시나리오를 쓰고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 뭐 모니터 조금만 돌려도 사람들이 아니 왜 미스터리로 시작해서 끝맺지를 않으니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왜 이게 수습을 안 하냐 장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독님이 이해를 고민을 많이 했을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굽히지 않은 용기가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첫 작품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 용기를 내셨는지. 사실 저는 영화의 장르라는 거는 관객분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101분이잖아요. 크레딧 포함해서 101분일 텐데 사실 123분인가 128분 버전이 있어요. 맨 처음에 편집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그 시나리오도 훨씬 이거보다는 더 많이 했었고 나중에 이제 내년쯤에 제가 인터넷에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네. 진짜로요? 네. 합의된 건가요? 되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이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서사를 풍성하게 만들고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감독이 되게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비록 시나리오 담을 때가 됐든 촬영 담을 때가 됐든 후반 작업 담을 때가 됐을 때 옛날에는 제가 제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제가 쓴 시나리오고 제가 영화를 찍는데 제가 감독인데 제 머릿속에 이게 내 영화는 이렇게 뭐 네모난 모양이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저희 영화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렸으면은 그게 진짜 너무나 반듯하고 정사각형의 네모로 나와야지만 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작업을 그렇게 단편부터 이렇게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어떤 배우님들과 함께 하느냐 어떤 스태프분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감독만의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 정말 제가 영화로 네. 하고 싶었던 얘기가 누가 나왔고 누가 임신을 했고 어떻게 임신을 했고 라는 것보다 그냥 저는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기정이와 희진이가 결국 같은 인물이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아니 근데 진짜 얼마나 그 영화를 만드는 순간에 힘들고 고민이 되는 순간이 많겠어요. 그거를 하나 이제 딱 밀고 나간다는 게 수많은 의견 속에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멋진 사격품을 완성하신 것 같아서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김준환 배우님 메모장에 또 무슨 얘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그만할까요? 마법의 메모장. 근데 방금 그 엔딩을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엔딩이 이렇게 끝이 난 게 말하자면 뭐 보통은 영화의 엔딩이라 하면 어쨌든 어떤 매증이 있고 혹은 어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라든지 이런 걸 우리 같이 느낍시다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이 영화가 처음 끝까지 시종일관 취하고 있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그 시점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계속 서로에게 좀 서로를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랄까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면 보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이 인물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살아갈 날들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이 시작되면서 얘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선택이 있는 거죠. 맞아.
메모장. 네, 뭐라고 적혀있는지. 이거? 아니 근데 저는 말 많이 해도 돼요? 당연하죠. 저는 근데 그 기정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라고 이제 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던지고 싶은 게 있고 다 그게 있는데 그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마음을 나눈 사람이라면 던질 수 있죠. 저는 왜 우리가 어린 사람들을 진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순수해서. 더 순수하고 더 믿고 감사합니다 리뷰를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었고 근데 또 참 친구가 그게 참 뼈아픈 말인데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희진이가 이제 너 가끔 네 생각만 하는 거 알아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 딱 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숙제처럼 자기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게 되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정이의 끝까지 그 태도를 일관하게 그게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희진이가 마지막에 그 검찰에서 얘기한 거였나요? 그것도 자기가 했다라고까지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같이 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지킨 것 같은 느낌으로 맺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자칫 뭐 솔직히 뭐 검찰을 속이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피해자일 수 있는 두 사람을 지키게 된 거잖아요. 언니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의도하신 거겠죠, 당연히 의도하셨겠죠. 정확하게 안 보여주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내가 자기가 한 거다라고 희진이가 얘기했다기보다도 어쨌든 그거 자체가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모두를 지키게 되는 그런 선택들도 그렇고 두 친구들이 다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약간 기정과 희진의 마음을 되게 깊이 느끼면서 유정 너무 마음이 아파요. 유정이 누가 지켜주나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서 영화를 다시 보면서 더 그랬는데 처음 볼 때부터도 그랬고 근데 예영 씨 진짜 대단한 배우라고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느낀 게 어떻게 보면은 막 이 인물이 감정을 막 드러내야 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생각하기 쉬울 만한 장면에서 철저하게 그 어떤 인물의 사회성이랄까요? 그 사회적 가면으로서 행동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박수진 환자 이제 임신 중독으로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에피네프린 그걸 주입하는데 저 선택 못할 것 같은데 배우들이 뭔가 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절정에 가까운 장면이고 근데 굉장히 간호사라고 하면 좀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냥 되게 직업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훨씬 더 큰 리바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박예영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근데 실제로 그림을 찍을 때 몇 분은 좀 웃으셨어요. 다들 긴박한데 톤이 약하니까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뭔가 그걸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너무 그건 배우들은 진짜 알거든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저 선택으로 갔지? 라는 게 너무 대단한 생각이었어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런 게 진짜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이 저 팬심으로
것들은 사실 감히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냥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배우님들과 작업을 하면. 그래서 하여튼 너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마음을 쏟아주셔서 봐주셨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한 장면 더 생각났어요. 어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정과 기정이 이렇게 연결되는 샷을 쓰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유일하게 정면으로 이렇게 서로를 정면으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처럼 그 샷을 딱 쓰셨는데 그 되게 면회에서 너 근데 이제 기다릴게 내가 근데 이번엔 한 번만 늦지 말아달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어떤 근데 이제 샷은 그렇게 감독님이 연출하셨단 말이죠. 근데 또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막 되게 비장하게 한다든지 심파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막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터트릴 수 막 있는 사람들을 울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오히려 막 되게 다짐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 유정이의 그 태도가. 약간 그게 어떤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느낌 같냐면 자기 스스로를 진짜로 돌이켜본다. 섣부른 약속이 자기가 감히 슬퍼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되게 자기를 저렇게까지 자기를 누르고 있구나. 그 마음이 아픈 거죠. 유정이의 그런 모습이. 충분히 슬퍼해도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배우입니다. 진짜. 네. 여기 김치환 배우님 포함해서 대단하신 배우님 우리 네 분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1시간이 거의 훌쩍 갔는데 네, 관객진 질문 받아야 되는데 원래 저 40분까지 진행자 한 분이 되게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보조진행자. 네, 9시 40분까지라고 들었는데 관객 질문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너무 길지 않은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선물로 이게 니베아 맞죠? 바세린 니베아인가? 립밤하고 핸드로션이 선착순 3분 질문하신 분께 드릴 수 있다니까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빨리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검은색 네 1, 2, 3, 4, 5 맞아요. 네 5번째 줄에 계신 분부터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딩에 세 분이서 미역국을 먹으면서 엔딩이 끝나잖아요. 그 엔딩 이후에 좀 외로웠던 희진이에게도 유정이가 언니 같은 존재가 되어줬을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희진이가 이제는 유정을 믿을 수 있을지. 두 배우님께 여쭤볼까요? 네네. 희진이는 아무래도 언니를 믿지 않았을까. 함께 가족으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존재해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뭔가 서로에게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같이 미역국을 먹으면서 어떠한 말도 필요 없이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그 장면으로서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자니 저는 유정이도 K 장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다가 조금 부작용이 온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기정이한테도 사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를 너무 생각하고 너무 위해주다 보니까 의지를 못하고 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어버린 상황들을 마주한 우리의 순간이 언니유정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희진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시간들이. 근데 어쨌든 기정이랑 유정이가 끌어안고 울 수 있게 됐고
이제 앞으로 기정이는 조금 더 언니한테 마지막에 화장실에서 전화하려다 실패했지만 실패를 한다면 한 번 더 언니한테 전화를 할 것 같은 아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정이가 그렇게 됐다면 저는 제일 친한 희진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희진이가 무슨 일이 터지거나 뭐 시도 때도 없이 언니 뭐해요 하고 연락하진 않을지언정 뭔가 이렇게 건강한 사이가 됐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제가 기정이 학교에 뭐 학부모로서 보호자로서 가서 희진이를 만나면 언니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하고 얘기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프면 저한테 전화해보지 않을까 간호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있겠죠?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그럼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안경 쓰신 분께 드리고 앞줄 볼게요, 일단. 영화에서 다루는 게 아무래도 조금 사격적이고 좀 무거운 소재를 다룬 영화다 보니까 막 흔하게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때나 연기를 할 때 그 캐릭터를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부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일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수진이 그 환자도 그렇고 제 동생 기정이도 희진이도 그리고 유정이도 그렇고 되게 주변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집중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나의 소중한 동생에게 무슨 일이 터졌어. 학교는 이 학생을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고 직장은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지 하고 쫓아다니다가 희진이한테 몇 방 또 얻어맞아요. 왜 기정이를 모르는지 광고 안 좋아하는데 걔 의대 가고 싶어 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혼이 나는데 그런 힌트들로 인해서 내가 기정에 대해서 몰랐구나 하는 그 과정으로 목표가 바뀌면서 제가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 어떤 사건보다는 기정이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답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희진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사건을 겪었었고 그리고 유정이에게 병원으로 찾아가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시도도 하는 그런 행동들이 처음에는 그냥 저로서는 되게 뭔가 되게 과감하고 사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희진이에 대해서. 그런데 점점 더 생각해보면 희진이가 얼마나 정말로 도움을 원하고 자기의 감정을 어디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표출하지 못했던 거를 정말 남인데 남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희진이를 알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희진이를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감해 주려고 하면서 저조차도 이제는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희진이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일단 기정이가 대사에 드러나는 것들보다도 혼자 있을 때 어떨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할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남들 속 안 썩일 것 같은 그 기정이가 속마음은 정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희진이랑은 어떤
관계였으면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언니랑 집에서 어떤 시간 보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서는 되게 여기서 이렇게 하자 보다도 언니랑 호흡 맞추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쌓아져 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연기해 주셔가지고 어렵고 파격적인 소재가 아니고 이 전체가 그렇다고 느낄 만한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캐릭터를 준비하는 짧게나 간단한 과정 같은 걸 준환 배우님께도 한번 이거 들어보고 싶어요. 아, 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어디 한번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해보시다. 네. 배우님 갑자기요? 약간 진짜 근데 이거 약간 좀 극단적인가 캐릭터의 선택이 아니면 설정이 좀 되게 극한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가깝게 느끼면서 연기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어쨌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인물이랑 예, 그 작품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인물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어쩌면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어렴풋하게 이렇게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다 이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자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역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이랬을 거야라고 끼워 맞추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선택들은 자기도 그 선택을 왜 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기전이나 희진이도 그랬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왠지 나 움직여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인물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 왠지 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친해져야 되는. 네, 이게 근데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공감이 되죠. 이거를 100% 공감을 하려면 연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딱 논리적으로 딱 맞게 구성하는 게 오히려 때로는 그게 안 맞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럼 일단 저기 그 맨 앞줄 사이드에 앉으신 분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오늘 처음 다 봤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니 조금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배우분들에게 이 영화에 대한 첫인상과 그리고 영화의 촬영을 마치고 혹은 영화를 보고 난 뒤 마지막 느낌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우님하고 감독님한테 같이 여쭤볼까? 배우님한테 여쭤볼까? 상관이 없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감독님한테는 이렇게 여쭤봐야겠다. 이 영화를 맨 처음에 구상했을 때 그렸던 사각형과 맨 마지막에 영화를 내놓았을 때 사각형이 어떻게 다른지? 좀 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게 된 영화였어요. 저희 사실 엄청 고생해 주시는 영화가 관객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진실된 가족이 누군가 내가 정말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희 회의 같은 거 할 때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짧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꿈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모르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20살 때 꿈이 뭐였는지. 근데 그냥 이 영화를 오롯이 혼자 홀로 견뎌내고 끝까지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20살의 꿈은 뭐였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게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를 약간 성장시켜준 사람?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알고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물어보시기를. 좀 시간이 그럼 일단 배우님께 차례로 듣고 사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듣고 인사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유정 언니의 그런 고군분투를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와, 나 그래 기정이랑 만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기존 입장에서는 언니의 고군분투 밖에서 하는 언니를 이렇게 영화로 보는 느낌이었구나. 네, 처음 보게 돼서 네. 그런 마음을 쓸 수 있겠네요. 저 첫인상은 제 역할에 대한 뭔가 매력을 제일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아무래도 캐스팅이 되고 내가 할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읽었었던 것 같은데 다 만들어지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전체적인 정말 그냥 배우로서가 아니라 관객으로서 오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지 않나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싶습니다. 배우님한테 진짜 남다른 작품이 되겠어요. 네,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인상은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초반에 느꼈던 느낌들은요, 그냥 유정에 대해서 잘 알고 싶었고 잘 알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좀 곱씹어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조금 유정이처럼 이렇게 K장녀라서 뭔가 일이 터지면 꼭 다 해결이 된 다음에야 가족들에게 알린다거나 입원을 했는데 별일이 아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나 입원했는데 별일 아니래 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인데 그게 사실은 또 나 아파 나 지금 뭐 무슨 일이 터졌어 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나를 좀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을 많이 드셨는데 이 질문을 다 못 받아드려서 죄송하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있으니까 이 영화 많이 극장에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이 하신 소감을 한 분씩 짧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감독님. 근데 그 상황도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맞으실까라고 늘 걱정을 하면서 GV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을 보고 저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아마 GV 행사를 하게 돼서 더 작품을 좀 더 세심하게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저한테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 뭔가를 제가 마지막 감상평을 하나 하자면 정말 이 이야기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고 노력을 하면 알게 된다 이게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영원히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나 자신도 모르고 하지만 계속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계속 손을 내미는 그것 자체를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거기에 되게 큰 어떤 저 개인적으로는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많은 분들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배님께서 저희 영화 그리고 기정이랑 희진이의 마음까지 너무 잘 알아주셔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객분들과 이런 시간들 선배님과 다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GV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궁금증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점을 느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출연한 영화고 제가 분석한 희진이었지만 그 외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GV 시간마다 좀 더 성장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오늘 이 영화를 보시고 정말 의미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선배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옆에 희진이를 해준 이경 배우가 얘기한 거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끼어들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넘쳐서. 근데 이렇게 GV가 계속 기회가 생기는 것이 저한테는 어쨌든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아까 또 준한 배우가 얘기를 스치듯이 해주셨는데 그 물음표가 생겼다라고 하셨을 때 이 친구들의 과거, 왜, 누구랑, 뭐가 어떻게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저는 그걸로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관계라던가 좀 너무 소중해서 당연했는데 또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집에 가셔서 가족분들 손잡고도 한 번 또 가시고 이렇게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고 좀 혼란스러운 시국에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모로 이 영화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끼는 연말이 되셨으면은 같이 인사 끝낼까요?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김준환 배우님 지금 공연도 하고 계시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 작품 하신 것도 나오게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쁘신 와중에 부탁 인연도 있고 해가지고 해주신 거니까 이렇게 어디서 나오시면 이제 꼭 챙겨가지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팬이라서 온 겁니다. 네, 너무 우리 영광입니다. 서로의 팬이 되는 시간이 저분은